자, HL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지금 시간 오후 5시 28분 되겠고요. 자, 먼저 우리 가족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면은 제가 HLB 관련해서 신속하고 빠른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딱딱 주식, 딱딱도사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HLB가 오늘 주가 눌림목 자리 여전히 나와줬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 HLB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설명드렸지만 지금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조정을 세게 빠르게 받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땡큐인 게 뭐냐면, 그죠? 원래 지금 엘리어트 파동상 소파동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형태로 나왔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나왔었고, 엘리어트 1파동이. 그리고 조정 파동이 이제 A, B, C 파동의 형태로 흘러가는데 보통은 C 파동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B, C 파동.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어떻게 됐다? 이 A, B, C 파동이 굉장히 짧게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은 승인이 한번 불발이 나면서 하한가 2번 때려 맞으면서 A, B, C 파동이 빠르게 나온 거예요. 이것들도 다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있는 거다라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 조정 파동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다? 엘리어트 3파동이라 보시면 돼요. 3파동. 자, 3파동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정의 시간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파동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조정의 소 2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 3파인데, 자, 소 3파가 굉장히 강력할 거예요. 지금 이 조정 다음에 나오는 파동이 가장 강력한 파동이 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이게 뭐 HLB 힘든 시간 보내긴 했지만 순식간입니다. 그죠? 한 달 만에, 지금 한 달이 좀 넘는 시간 만에 100%가 넘게 올랐어요. 저점에서부터 순식간에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조정의 시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 했어요. 왜? 그 다음에 나오는 파동은 얘보다 더 세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엘리어트 파동에서 한 개의 엘리어트 파동이 나오면은 이 안에 지그재그로 이 소파동이 생겨요. 이 작은 소파동이 생깁니다. 근데 요놈이 이제 소 3파인데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 소 3파가 가장 강력한 파동이에요. 1파랑 이제 5파가 있거든요. 1파랑 5파보다 거의 1.6배에서 2배 정도는 더 강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116% 올랐기 때문에 최대치로 본다면 지금 이 조정 끝나고 나오는 파동이 200%짜리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이거 주말에 말씀드렸죠. 일단은 엘레바에서 다시 한번 정정 내용이 나왔었고, 항서제약에서 그리고 9월 20일 이때였을 거예요. 날짜 보시면은 중국의 큰 국경일을 앞두고 9월 20일까지 재신청할 준비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9월 20일 날 제출한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20일 전에 재신청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8월에 나올지 아니면 우리나라 추석 기간 이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인데 추석 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왜? 대응하기 어렵게 하려고. 미리 준비하지 어렵게 하려고 추석 때 갑자기 발표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밖에도 지금 오늘 좀 설명드릴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 웰스파고에서 나왔던 FDA CR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를 좀 분석한 내용입니다. 분석한 내용이 뭐냐면 HLB의 승인 일정에 대한 기간의 가능성, 그죠? 기간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좀 제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리고 리보세라님이 지금 아직까지도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암 1차 치료제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갑상선암, 그죠? 갑상선암 쪽에서도 지금 보조요법서 100% 질병 통제율을 보여줬다. 100%, 그죠? 리보세라님이 100%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HLB 파나진, 지금 HLB 말고도 그 자회사들이 지금 또 열일을 하고 있어요. 자회사들이. 그래서 HLB 그룹주 전체적으로 이 가치를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HLB 그룹주 관련해서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딱딱 주식 채널, 제가 HLB 영상을 주말에도 계속 올려드리고 우리 가족분들에게 지속적인 HLB 대응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HLB 관련해서 제가 이 소통방에서 대응 전략들을 다 실시간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도 지금 CRL 리서치 관련해서 FDA CRL이 나왔었던 그 내용,
다시 한번 딥하게 분석한 내용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이 본문의 요약의 내용을 보세요.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약효에 대한 내용, 그리고 주가 하락 관련된 내용, 평균 승인 기간에 대한 내용, 그래서 HLB의 승인 일정이 어느 정도로 흘러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예요.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가 주말에도 피어스에서 정정기사 나왔던 거, 피어스 파마에서 정정기사 나왔던 거를 빠르게 분석해서, 그죠? 우리 가족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HLB 주주분들은 이 소통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전부 다 우리 가족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HLB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어떤 과정 속에서 움직여주고는 있어요. 근데 이 세력들이 엄청나게 흔들겠죠? 이 흔드는 과정에서 누구는 또 돈을 잃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딱딱 주식에 이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안전하게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도움을 좀 받으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입장하신 분들께 기적의 종목 추천주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드린 추천주 전부 다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얼마 전에도 자, 두산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두산로보틱스 제가 102,700원짜리까지 그죠? 102,700원짜리까지 흐름이 좋다. 업사이드 열려있다. 그죠?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102,700원. 자, 보시면은 두산로보틱스 어떻게 됐어요? 급등 나왔죠? 오늘 떨어지긴 했지만 제가 102,700원짜리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물론 주가가 109,000원짜리까지 올라갔지만 이 바닥 자리에서 단기간 안에 주가를 엄청나게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오신 이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두산로보틱스 32% 급등 나왔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또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두산로보틱스 제가 102,700원짜리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한 거 듣고 나서 이렇게 수익을 32% 거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대단하네요. 지금 두산로보틱스 30% 가까이 또 수익을 받는 이분은 시드머니가 좀 크네요. 3,300만 원 수익을 내신 거예요. 제가 이름을 좀 가려놨는데 그죠?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수익금이 크진 않지만 24% 수익 보신 거예요. 그래서 믿고 따라오시면은 제가 기적의 종목으로 우리 가족분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HLB 주주분들도 HLB 대응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입장하셔서 이런 추천주까지 받아보시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 소통방에 진행할 거다. 제가 1억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가족분들이 진짜 소액으로도 작은 돈으로도 1억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HLB 대응과 더불어서 이런 추천주까지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시죠. 010-7281-4675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자, 구독이라고 남기신 다음에 영상의 댓글에다가 우리 가족분들이 또 구독이라고 댓글로 또 남겨주세요. 댓글로 양쪽으로 문자랑 댓글 양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입장할 수 있도록 기적의 소통방 HLB 긴급대응 소통방 링크를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링크 받으시면은 이거 클릭만 해도 자동 입장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입장하셔서 HLB 대응과 기적의 종목을 매주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HLB를 본격적으로 보실 건데, 자, 우리 가족분들 지금 HLB가 이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FDA에서 CRL 자료가 또 웰스파고 자료로 또 이제 분석된 자료가 나왔는데, 이 분석된 내용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노란색 표시로 되어 있는 거 좀 해석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자, 어떤 내용이냐? 본문을 좀 요약해드리면 약효의 CRL의 경우 신약허가 승인율이 24%.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효 관련된 CRL은 약효 관련된 어떤 메이저급의 이슈가 터졌을 경우 그러면 승인율이 24%라는 거예요.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약효 관련된 CRL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승인율 24%는 아니라는 뜻이고요. HLB와 같은 CMC 관련, 그죠? CMC는 뭐예요? 제조 공정 과정의 마이너한 그렇게 크지 않는 이슈인 경우에는 승인율이 평균 89%.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90% 정도는 된다. 지금 HLB 승인 확률 90%다. 물론 이 시장에는 100%라는 수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90%인 거예요. 거의 100%나 다름없는데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해서 90%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엄청나게 높은 수치예요. 이 정도면은. 근데 웰스파고에서도 지금 분석 자료가 89%로 나왔죠. 제가 예상한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HLB의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논문, 그죠? 이 분석 논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웨스파고 논문에. 자, 주가 하락 관련해서 CMC 관련 CRL은 주가가 평균 21% 하락으로 HLB의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보통 이런 FDA에서 승인을 받는 제약사들이 많잖아요. 그 제약사들이 CMC 관련된 문제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죠? 근데 이 CMC 관련된 문제를 받았었던 기업들이 마이너한 이슈이기 때문에 평균 마이너스 21%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21%의 평균 수치를 보여주는데 HLB는 그냥 번지 점프를 때렸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마이너스 지금 50%가 넘게 빠졌었어요. 저점까지. 그죠? 엄청나게 빠졌단 말이야. 하한가 2번 맞으면서.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 반등세가 좀 세게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그 얘기는 뭐예요? 세력들이 엄청나게 장난질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세력이 여기서 세게 장난질을 친다는 건 뭐예요? 이 주가 아직까지도 올라갈 길이 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멀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CRL 이후에 평균 승인 기간이 1.1년, 그러니까 1년 1개월 정도가 되는데 CRL 이후에 HLB는 마이너한 이슈이기에 평균보다 빠른 시간에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내용. 여기서 말하는 평균 승인 기간은 약효와 이런 메이저급의 이슈를 다 포함한 평균 수치예요. 그죠? 약효를 제외한다면은 CRL의 경우 6개월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6개월, 평균 수치가 6개월. 그죠? 일반적으로 6개월 내에 승인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HLB가 지금 승인 취소가 몇 개월 났죠? 5월달. 5월달에 승인 불발이 났습니다. 5월 17일 날. 이해가 되셨죠? 지금 재신청이 언제쯤 나갈 것 같아요? 재신청이? 지금 8월에서 한 9월 정도에는 재신청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9월달이 좀 더 높아 보이는데 언제 할지 몰라요. 갑자기 앞당겨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왜냐면 이런 제약사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랑 다르게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언론사에서 지금 9월달이라고 떠들고 있죠. 그러면 8월달에 갑자기 터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주가를 흔들다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언론사의 어떤 그 흐름과 정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범위에서 벗어나게 움직이려고 한다. 세력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8월달에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수치인데 5월부터 이제 6개월이면은 몇 월이죠? 11월이에요. 11월. 11월에 승인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는 12월 달에 승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인데, 그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6개월이니까. 근데 신청을 그러면 언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8월 달, 9월 달에는 최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FDA에서 승인을 다시 재신청하면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몇 개라고 했죠? 2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2개월에서 6개월. 그죠? 그러면 최소 범위가 이제 2개월인 건데 9월 달부터 2개월이면 11월 달이에요. 딱 맞아 떨어지죠. 8월 달부터 3개월, 4개월 정도면은 11월, 12월 정도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FDA에서 이 승인을 위해서 재검토하는 기간이 최대 6개월, 최소 2개월인데 대략적으로 뭐 3, 4개월 정도 걸린다 치더라도 그죠? 9월 달이나 8월 달에 하게 되면은 올해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안에. 지금 이 시나리오가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예요. 이해가 되셨죠?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미리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이런 결과들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8, 9월 정도에 재신청이 나가야 되고 그죠? 평균 수치로 봤을 때 지금 HLB가 굳이 재신청을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각에서는 임상 3상에 대한 효과가 바뀌어가지고 OS 수치가 바뀌어서 신청이 늦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바뀐 건 맞는데 이거는 이미 반영이 끝났어요. HLB는. 그죠? 새롭게 재신청할 자료에 이미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준비 끝내놨다고요. HLB는 준비가 다 끝났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로지 항서제약의 어떤 스타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왜냐면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서의 입장이 지금 중요하다고요. 지금 항서가 오케이 하자 하면은 HLB는 바로 할 수 있어요. 준비가 끝났다고요. 얼마 전에 임상 3상 리보세라닙으로 이제 그 생존율이 22점 몇 개월에서 23점 몇 개월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이미 포함이 됐다는 뜻이에요. 준비가 끝났다. 이 수치는 지금 OS 수치만 바뀌었지 다른 치료법이나 치료 방식이나 환자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죠? 환자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환자마다 좀 다르잖아요. 뭐 연령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기존의 임상에서 많이 안 해봤었던 환자의 유형이 아니잖아요. 유형이라고 하는 게 맞네요. 유형.
유형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환자의 유형이나 치료 방식이나 치료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뭐예요? 생존 기간만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시키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FDA에서도 지금 이런 임상 데이터 값이 바뀌면은 이거를 검토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2등급 문서로 이제 포함이 되면은 이 검토 기간이 넘어가요. 더 오래 가요. 근데 지금 이 생존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다른 방식이 바뀐 게 아니라 임상하는 방식이 바뀐 게 아니라 생존 기간만 길어졌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2등급으로 안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FDA에서 그냥 긴급하게 빠르게 2개월, 빠르면 2개월, 짧으면 길면 4개월, 그죠? 요 정도 기간에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8, 9월 정도에만 신청하면은 올해 안에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밖에도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많긴 한데 HLB 리보세라닙이 갑상선암 환자 수술 전 보조요법에서 100% 질병 통제 효과를 보여줬다. 그죠? 수술하기 전에 보조요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요. 결국에는 이 암 환자들이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암덩어리가 이제 커지면 안 돼요. 암덩어리의 크기가 너무 커지고 이 전이가 된다거나 그죠? 따로 이제 암이 크면서 뭐 혈관이나 림프나 그죠? 이런 곳을 침범하잖아요. 침범하게 되면 수술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특히나 이 대동맥이라든지 큰 혈관 있죠. 큰 혈관. 큰 혈관 같은 경우 수술하기 굉장히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어려워진다고요. 그래서 리보세라닙의 그 효능은 뭐냐면은 이 암덩어리가 더 이상 커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커지지 못하게. 암덩어리의 크기를 줄여주고 수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암덩어리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수술할 수 있는 범위까지 지금 줄어들었다. 이럴 경우에는 수술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리보세라닙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암덩어리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해주고 암덩어리를 집중 타겟을 해가지고 암의 크기를 줄여드는 거. 그죠? 작아지게 만드는 거. 이게 리보세라닙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은 국소 진행성 갑상선 암에서 효과적인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이 국소, 그러니까 특정 부위에 암이 생긴 거를 타겟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게 그 HLB에서 제공해주는 자료인데 자, 이거 보시면은 얘가 리보세라닙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가 소라페닙. 경쟁이죠? 얘가 렘바틴인가? 그 아무튼 경쟁 그 약품들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얘네가 간암 1차 치료제인데 소라페닙이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좀 좋은 편이죠. 근데 소라페닙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이 항암제가 타겟하는 범위거든요. 타겟하는 범위. 지금 타겟하는 범위가 넓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넓은 거면은 집중도가 없는 거예요. 집중도가. 여기 잡았다, 여기 잡았다, 여기 타겟했다, 여기 타겟했다, 여기 타겟했다. 암은 지금 여기 있는데, 그죠? 이 파란색이 표시된 게 암덩어리예요. 암덩어리. 제 암덩어리를 집중 타겟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타겟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죠? 여기도 타겟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타겟을 하고 있지만 보시면은 이 경쟁 업체 거예요. 타겟을 하고 있지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죠? 이 암덩어리만 타겟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데까지 계속 왔다 갔다 고민하고 있죠. 그죠? 근데 리보세라님 보세요. 깔끔하죠? 그냥 암덩어리만 그냥 집중 타겟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 타겟을. 이게 리보세라닙의 엄청 확실한 부분이죠. 확실한 부분. 표적 항암제로서 기존에 나와 있었던 그런 항암제랑은 확연하게 보이는 차이점이라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사실상 이 리보세라닙이 간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에도 그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효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임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암뿐만 아니라 확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죠? 실제로 지금 제가 말한 것도 뭐예요? 갑상선암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효능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HIV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유럽이라든지 유럽의 간암 학회라든지 미국의 간암 암학회, 그죠? 미국의 암학회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리보세라닙을 뭘로 평가하고 있냐면 표적 항암제계의 어떤 혁신적인 어떤 약물이다. 약품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죠? 이만큼 타겟을 잘하는 항암제는 처음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임상을 주도해서 진행했었던 안트로겔이라는 그 독일 박사인가? 간암 박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간암 쪽에서는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암 1등. 간암 학자 중에 1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트로겔 박사가 이 리보세라님은 반드시 세상에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세상에 나와야 된다. 그죠? 반드시 리보세라님이 세상에 나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안트로겔이 직접 임상 3상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리보세라님이 보여주는 효능들이 진짜 눈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암에 대해서 타겟을 너무나 잘하고 암 환자들이 순식간에 상태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또 암덩어리가 줄어들고 암이 더 이상 커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란 거죠.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정상세포를 건드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암세포만 정확하게 타겟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도 부작용도 굉장히 적다.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HAB가 사실 역사를 쓰고 있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사를 쓰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심을 하죠. 왜? 이런 정보들을 모르니까. 그런 환경들을 모르니까. 하도 우리나라는 이 바이오 종목으로 장난질을 많이 하니까 또 세력들도 장난질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종목에다가 왜 이렇게까지 흔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 세력들의 특징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들은 계속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료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개인들의 어떤 호주머니를 털어가려고, 그죠? 개인들 푼돈 털어가서 뭐합니까? 이게 진짜 우리나라 시장이 잘못된 거예요. 공매도 세력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를 공매도를 왜 때립니까? 말이나 돼야죠. 공매도는 언제 때리는 거예요? 거품이 껴있는 종목에 때리는 거예요. 이 기업의 가치보다 더 올라간 경우, 재료가 없는 경우 공매도 때리는 거죠. 근데 지금 HAB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일정이 남아있고 재료가 남아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지금 간암 1차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건데 만들었는데 그죠? 이미 만든 거죠. FDA 승인을 앞두고 공매도를 왜 때리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 이 자식들은 다 그냥 깜빵 보내야 돼요 진짜. 그죠? 깜빵 보내야 됩니다. 조사해가지고. 우리나라 신고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뭐 때문이에요? 시장 조성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증권시장과 주식시장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결국에는 뭐 거래소부터 해가지고 증권사들 얘네들이 시장 조성자잖아요. 만약에 이 주식시장을 도박판이랑 비유하면 이 도박판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꾼들이 있잖아요. 꾼들이. 이 도박판을 연 꾼들 얘네들과 도박을 쳐가지고 이길 수 있나요? 거의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순간적으로 돈을 버는 거 이것도 다 이 주식시장을 조성하고 있는 시장 조성자들 꾼들이 돈 먹을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 다 잃어버리죠. 도박이랑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은 도박이랑은 완전히 다른 취지로 정상적인 투자를 할 수 있죠. 그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B 같은 경우는 이 꾼들이 계속 흔들어요. 흔들지만 우리가 공부가 됐기 때문에 HB에 대해서 믿고 우리가 끝까지 갈볼 만한 어떤 이유들은 있다.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딱딱도사가 다 분석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분석하는 정보들 보세요. 어때요? 그죠?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솔직히. 클래스 다르잖아요. 누가 이런 정보들을 분석해서 알려줍니까? 그죠? 저는 그만큼 우리 HAB 주주분들에게 양질의 정보들을 빠르게 전달해 드릴 거고 신속하게 드리면서 이게 중요해요. 그냥 HAB 뭐 간다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면 좋죠. 근데 정확하게 HAB가 언제 승인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지금까지 정보가 어떻고 모멘텀이 어떻고 HAB의 가치가 어떤지 정확하게 보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HAB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그죠?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다 가져와서 분석을 할까요? 저는 HAB를 2년 전부터 2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2년 3년 전부터 분석을 했어요. 보면은 HAB 영상이 딱딱 주식 채널에 아직까지도 2년 전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2022년이에요. 이거 2022년 5월달에 2022년 5월달 2년 전 영상. 그죠? 거기다가 1년 전 FDA 승인 가능성이 높다. 1년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그죠? HAB 임상 3상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 1년 전에 말씀드렸고요. 제가 HAB 1년 전에도 계속 사라, 2년 전에도 계속 사라 말씀드렸어요. 이때요, 이때. 그죠? 작년 2023년 7월 달에. 이때 매수했으면 벌써 300% 급등이 나온 거예요. 고점까지. 350%. 근데 그만큼 HAB를 오랫동안 분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양질의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그리고 HAB 우리 가족분들 또 댓글 보시면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떠도는 카더라 속에 믿을 만한 유튜브이네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다 팩트 체크를 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HAB 주주분들이 카더라 찌라시 속에서 그나마 믿을 만한 유튜버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진정성 있게 분석을 합니다.
우리 가족분들 감사합니다. 딱딱도사님 정확한 분석 고맙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댓글들로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제는 HLB를 응원해야 돼요. 애국심을 가지고 응원해야 돼요. 왜 애국심을 가지냐? 우리나라의 HLB는 지금 전 세계 유일무이한 표적 항암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승인이 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바이오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첫 발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HLB가 주식을 떠나서, 주가를 떠나서 반드시 승인을 받을 거라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가 전 세계 글로벌을 주도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냐 없냐가 저는 K바이오의 중심에 HLB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진양군 회장이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주주분들 믿고 따라오시고 댓글들로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HLB 관련된 이런 자료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오전에도 제가 CR에 관련된 분석 내용 전부 다 올려드렸고요. HLB 분석 내용을 받아보시면서 제가 여기서는 기적의 종목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산로보틱스 제가 소통방에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102,700원 정도 자리까지 열려있다라고, 업사이드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두산로보틱스가 실제로 추천한 이후에 급등이 정확하게 나와줬습니다. 32%, 그죠? 급등 나와주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3,300만원 이렇게 수익을 보셨는데, 우리 가족분들도 기적의 종목을 이렇게 받으셔서 꾸준하게 제가 매주 드리고 있으니까 종목들로 수익을 보시면 되겠고, 입장하시면 또 HLB에 대한 대응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HLB 대응까지 안전하게 받으시면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에 또 구독이라고 마찬가지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소통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링크 받으시면 클릭만 해도 입장이 되니까 받으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